아니 뭐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난 첫 시간부터 거짓말은 하지 마라 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했고 내가 어떤 짓도 했었냐면은 얘 여자친구가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아니고 내가 가르치던 애야. 여자친구가 있는 걸 내가 알아. 뻔히 알아. 아는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한마디, 선생님 저 여자친구가 있는 거 아시죠? 알지. 다음 시간이 1주년인데 어쩌라고? 저 하루만 좀 나갔다 오면 안 돼요? 아예 몰라, 나 보충 안 해줄 거야. 근데 그거는 안 돼. 그건 오케이. 근데 얘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엄마는 모르시는데 어쩌라고? 말 제대로 해. 엄마한테 좀 비밀로 좀. 너 대신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오면 오케이. 보냈어. 보내주시네요. 집에다가는 수업 잘 듣고 갔다고 해줬어. 왜냐면 얘가 나를 믿고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한테도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요일 날 학교에서 재량 휴업일이어서 이렇게 애들하고 놀러 가기로 좀 계획을 했었는데 요거 하루만 좀 봐주실 수 없느냐 라고 제대로 얘기를 했으면 난 보내. 지금부터라도 마찬가지야. 난 보내. 심지어 얼마 전에 10월 중순쯤에 고3 녀석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이 공연을 하는데 좀 있으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군대를 간대. 우연히 그 콘서트 티켓을 구했는데 그게 수업 시간이야. 고3이야. 보냈어. 걔 집에서도 몰라. 아직.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나 늦게 간 줄 알아. 근데 나는 보내. 왜? 그거 안 보내가지고 전전긍긍 하면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 내 입장에선. 난 비슷한 의미에서 연애하는 것도 나는 찬성. 하려면 해. 너 제 맘에 들어? 알았어. 내가 이어주고 말아. 대신에 딱 제대로 하라 이런 거야. 연애? 좋아. 연애하는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네가 공부를 못한다? 난 무조건 다 공개해버리고 헤어지든 학원 그만두든 난 너 공부하게 만들 거야. 싫으면 공부해. 이게 내 주의거든. 나는 어쨌든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야. 연애를 하든 머리를 밀든 니들 마음대로 해. 괜찮아. 딴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 되고 네 공부 제대로 하면 돼. 근데 그 와중에 날 속이는 건 안 돼. 근데 이제 날 속였어 지금. 이것들이 일주일도 안 된 선생님한테 뭐? 수학여행이 수요일까지야? 이러지. 그래서 내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어제 그 밤 늦은 시간에 전화 싹 돌려가지고 나는 수업할 거라고 학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보충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몰라. 일단 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는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아니더라. 근데 요놈들이 6놈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맞다고 하더라. 방관도 동참이야. 몰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니들이 얘기를 잘 해. 그러니까 난 몰라. 내 입장에서는 니들이 다 같이 날 속인 거야. 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정말 화가 났었어. 근데 어쨌든 날 믿고서 맡긴 사람이 있기에 일단은 참고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수업해야지. 아무튼 그런 상태고 원래 저 못난이들한테는 내가 수업 공개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저 못난이들 저것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니들이 알아서 조용히 얘기를 해주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어차피 저거 내 아이디로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열면은 사실 다 나와. 굳이 저거를 가려서 보여줄 생각은 없어. 공부할 놈은 나와서 알아서. 뭔 얘기인지는 이해되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전해. 일단 나는 저놈들한테 대놓고 너 언제 나와서 이날 거 보충이라는 말 안 할 거야. 월요일 거는 뭐라고 할 거고. 월요일 거는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런 상태고. 근데 그 이거를 확통하신다고 했잖아요. 어. 제가 확통을 지금까지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들었었는데 확통을 하는 시간이 언제래요? 이 시간. 9시, 11시. 목요일 날 9시. 원래는 화요일인데 이번 주만 그 수학여행 때문에 목요일로 넘긴 거고, 솔직히 지금 뭘 하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전달받은 거는 학교 프린트에서 애들이 풀어온 거, 질문하는 거 풀어주고, 뒤쪽에 뭐 모의고사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 몇 개씩 풀어주는 정도로 했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은 프린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야 했고, 프린트는 받기는 했어. 파일로. 그래서 뭐 보고 오면은 뭐 수업해주는 거 자체는 문제는 없으니까. 그 월요일 거 내일 7시에 와서 들어올 거죠? 전혀 상관없어. 그런 거는 상관없고. 승식이도. 승식이는 그럼 언제? 내일. 오케이. 그렇게 하고. 지난번 거에 이어서 갈 수가 없네. 어차피. 그런 상태라 오늘은 바로 그냥 여기로 좀 넘어가죠. 혹시 그 내가 숙제 올린 거 보고서 좀 해봤니? 71에서 74. 반밖에 못해. 어때? 아니야, 괜찮아. 그 수학 여행의 후유증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학여행 다녀와서 진짜 피곤한 것 같고 그냥 잠만 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상인데, 와, 저놈들 대단한 체력이야, 그치? 그래요. 딱 집에 딱 8시 도착하자마자 잤거든요. 눈을 떴는데 11시더라고요. 진짜로 중간에 한 번도 안 깨요, 진짜. 그 11시가 밤 11시야? 낮 11시? 낮 11시더라고요. 수학여행에서 잠을 한숨도 안 잤거든요. 다른 방에 몰래 잠이 껴가지고 애들이랑 노느라 이게 잠을 진짜 이틀 동안 한 번도 안 자요. 네, 내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21살 땐가? 21살 땐가 이제 나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거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수련회 하잖아. 교회도 수련해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학교에서 하는 그 수련회가 조금 달라. 결은 다른데 어쨌든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체로 놀러 가는 거랑 비슷하기는 해. 그럼 여자애들도 가요? 가지? 와. 그래서 봤더니 난 이제 대학생이니까 내 친구들 중에 중학생들 가르치는 쪽에서 봉사하는 애가 있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하는 애가 있어. 중등부 애들이 수련회를 간대. 도와달래. 어차피 방학이잖아. 할 거 없거든. 갈게. 갔어. 2박 3일 동안 놀아. 앉아. 쪽잠 자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고 딱 돌아왔는데 짐을 풀려고 하니까 내 나이 때 친구들 모으고 또 간대. 갔지? 갔다 왔어. 짐을 풀려고 하는데 고등부 애들이 간대. 또 오래. 갔지? 한 열흘 동안에 한 2시간쯤 잤나? 그렇게 되더라고.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땐 됐어. 지금은 하루가 힘든데 그땐 됐어.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집에 왔거든. 집에 도착해서 씻고 딱 누우니까 6시. 저녁 먹기 전에 잠깐 자야지. 딱 자고서 떴는데 몸이 되게 개운해. 개운하면 큰일 나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깼거든? 되게 개운해. 시계를 봤어. 8시야.
밖에를 봤어. 저녁이야. 밥을 먹으려고 나갔어. 26시간이 지나 있더라고. 오, 와. 이거는 아우, 나도 미쳤던 거지. 미쳤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일단 풀었던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54번이랑 63번이 조금 너무 식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못한 말. 일단 2개 정도만 한번 보자. 자, 54번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 영상을 보면은 있는 문제인데,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는 보통 2가지의 유형이 나와.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야. fx가 9분의 x 세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어. 우리는 지수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역함수 구하면은 세제곱근 9x라고 나올 거야. 그건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세제곱근 9x라는 함수에 적분이 가능하냐라는 거지. 되나? 미적분 내용이야. 지수함수의 적분, 무리함수의 적분은 미적분 내용이야. 지금 우리가 못해. 그러면은 역함수의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얘 그림을 대충 그리면 어차피 양수 쪽만 볼 거니까 이쪽만 그릴게. 이렇게. 그래서 3에서부터 6까지. 이게 이제 y는 fx거든. 자, 구해야 되는 게 3부터 6까지 fx dx 더하기 3부터 24까지 gx dx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요 부분이네. 그치? 근데 얘 함수값을 구해보면은 3을 대입하면 3이다. 6을 대입하면 24가 돼. 원래대로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gx의 그래프에서 3에서 24까지 적분을 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 거야 라고 봐야 되지만, 사실 그게 어디가 되느냐? 이 부분이 될 거라고. 역함수를 적분해라. x와 y의 역할을 바꾼다. 원래 적분을 할 때는 x축으로 내리는 의미로 계산을 하지. y축으로 내리는 거야, 이번엔. 그러니까 이 역함수라고 하는 애를 y축 쪽으로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y값이 3부터 24까지 바뀔 때 y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얘를. 이 식을 y라고 생각하고 dy로 바꿔버리는 거야. 자, 요거는 약간 좀 개념적인 얘기니까 요렇게만 생각하자. 원래 x에 대한 적분을 하면은 x축 쪽으로 적분을 하는데, 역함수면 x와 역할을 바꾸니까 x가 아니라 y축 쪽으로 내린다라고 보면 돼. 괜찮아? 그러면 결국 구해야 되는 값이 뭐냐면은 6 곱하기 24에서 3 곱하기 3을 빼면 돼. 요거 2개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전에 한번 했었던 얘기니까 나중에 영상에서 다시 봐봐.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dx하고 f 알파부터 f 베타까지 f 인버스 x dx를 계산해 주면
무조건 베타 F 베타 마이너스 알파 F 알파라고 나와. 자, 지금 뭘 고민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야,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요 반의 특징에 대해서 딱 캐치한 거 하나는, 애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좀 있다. 공부를 조금 하는 것 같기는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나 기대해도 되나? 진짜 호기심이 그렇게 큰 친구들은 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나도 알아. 뭐 많아도 세 명? 난 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야. 반 분위기 솔직하면 좀 시끄럽죠. 아니, 시끄러운 거 말고,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어쨌든 그 말이 많고 떠들고 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던지면은 보기는 한다라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그건 아니었구나. 오케이. 보기는 할 수도 있는데 습득은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는 얘기는. 왜냐면은 어려운 얘기를 할 거거든. 요거는 알아들을 놈만 봐라. 이런 느낌에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 내가 볼 때, 그래도, 얘는 수능 보면은 1등급은 나올 것 같아. 정도가 한 두세 명 이상 보이면 그때 하는 얘기거든. 근데 좀 보여서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문제 푸는데 전혀 쓸데없고, 솔직히 미리 얘기하는 거야. 문제 푸는데 전혀 쓸데없고, 뭐 수능이고 내신이고 논술이고 아무 데도 쓸데기 없는 내용이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부분이라거나 혹은 그 뭐라고 하니 그거 뭐 발표할 건덕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기부를 그런 거에는 써먹으면은 야, 이 미친놈 이거 이딴 것도 생각을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쓰면 안 돼. 왜냐? 나중에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요지가 되거든. 보통 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F가 증가할 때만 얘기를 해. 아마 요 얘기를 처음 보지는 않을 거야. 지호쌤이 한 번쯤은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봐. 근데 이거 분명히 증가해서만 얘기하셨을 거야. 감소일 때는 안 될까? 감소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부분의 넓이하고 F 알파부터 F 베타까지 적분을 해서 더하면,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알파에서 베타라고 갈 때는 정방향이지. 그럼 얘는 양수인 값을 구해야 돼. 요 파란색은 더해야 돼. 근데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가는 개념이야. 빼야 돼. 그럼 뭐가 되느냐?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는 게 돼. 빼야 되는 역함수적인 거예요? 그렇지, 역함수적.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빼야 돼. 넓이를 빼야 돼. 방향이 반대니까. F알파가 더 크니까.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가기 때문에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뺄 거야? 그럼 겹치는 건 없어지겠네? 요 파란 부분에서 빨간 부분을 빼면 돼. 근데 요거를 껴주면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를 빼면 정확하게 파란색 빼기 빨간색만 남아.
감소에서도 성립해. 저기 요거 하나 둘 빼는 이유가 뭐라고? 전체에서 요거 전체를 뺄 거야. 그럼 여기 겹치니까 없어져. 그럼 실제로 남는 게 파란색, 빨간색만 남아. 저 파란색, 빨간색을 구하려고 저 가운데 있는 거 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고 싶은데 이것만 계산하면 되느냐? 감소에서도 상관이 없다. 가능하다. 심지어 역함수가 안 나와도 가능하다. 까지도 얘기가 가능해. 이 경우엔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구간 잘라서 보는 거야. 구간을 잘라서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걸 빼긴 빼는데 극대와 극소가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를 감마, 여기를 델타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은 F알파에서 F감마까지는 점점 커지는 거니까 더하고 그럼 이제 여기는 더하고 감마에서 델타까지 여기는 빼고 다시 F 델타에서 F 베타까지 더하고 라는 형태로 정리가 돼. 노란색 한번 뺀다 그랬잖아. 노란색을. 노란색이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딱 요 전체 부분만 남아.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사실 되게 좀 경우를 나눠갖고 제대로 써야 되는 건데 좀 복잡한 거라 요걸 이해해보고 싶으면은 나중에 따로 와. 수업시간 끝나거든. 아니면 수업시간 전에는 내가 다른 반 수업 있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요 얘기까지 확장할 수는 있어. 그래서 결론은 저 함수가 꼭 증가가 아니어도 이 식은 성립한다. 여기 역함수라는 거 저거 절대 감소는 그럼 문제는 안 나오는 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면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y는 x에 대한 대칭인 함수를 얘기한다 라거나 아니면 구간 잘라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표현은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 형태의 문제에 확장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더할 거냐 뺄 거냐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가능은 하다.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다 저건. 많이 빡센 거야. (63번) 0 이상에서 뭐 fx 항상 0 이상이고 사실 이것도 영상 보면 나올 것이다. 내가 풀어준 문제라.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얘가 없으면은 이거는 무슨 함수? 주기함수. 근데 괜찮아 지금? 주기함수에 4만큼 더했어. 뭐 한 걸까? 주기함수라고 봤을 때 주기가 얼마? 1이지. 함수를 1만큼 옮겨도 똑같아요 라는 의미야. 근데 거기에 4만큼 더했네? 주기 4를 더한다는 거. 함수 값에 4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돼.
x가 1만큼 옮겨지면 y값은 4만큼 올라가. 증가함수야. 됐니? 일시 옮겨줄 때마다 4만.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0과 1 사이에서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0과 1 사이에서. 근데 여기에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암튼 1에서의 값이랑 0에서의 값이랑 차이는 4가 돼야 돼. 이건 이해됐어? 0 대입해보면 뭐 F1은 F0 더하기 4. 4만큼 차이 나야 돼. 근데 똑같은 의미에서 2에서의 함수값은 1에서의 함수값이랑 4만큼 차이가 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이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야. 위로 블록으로 그릴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릴까? 그냥 골라봐 한번. 그냥 위로 블록으로 해줄까? 아래로 블록으로 해줄까? 위로 블록이 그래? 정답이긴 해요. 그래. 그러면은 위로 블록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아래로 블록이 뭐라고? 아니야, 상관없어. 나는 지금 3차 함수도 그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모양을 3차 함수로 그려줄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면 뭐 요렇게 되면 이 그림이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3 4 5 6 7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0부터 2까지 적분한 결과가 10이래. 0부터 2까지 요 부분에 적분한 결과가 10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잘라보면 사실 여기 길이 모르잖아. 길이는 몰라.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 맞니? 요 사각형. 가로가 1이고 세로가 4고 이 넓이가 4네? 얘를 A라고 하면 얘도 A가 돼. 얘가 B면 얘도 B가 돼. 맞니? 그래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4가 10인 거고 A 더하기 B는 3이 될 거야. 이 상황에서 0부터 7까지 적분을 하면 7까지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사각형 하나하나는 전부 다 4고 내가 왜 쓰기 시작했을까? 다 써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A고 얘들은 다 B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0부터 7까지 fx dx는 7a 더하기 7b 더하기 4가 몇 개냐 이게 1, 2, 3, 4, 5, 6 더하니까 21 84 그래서 3, 7에 21 105 전혀 더럽지 않다 사실. 제가 그림을 안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그림을 안 그리려고 하면 이게 되게 더러워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려라 라고 좀 강요를 하는 편이야 나는. 잠깐 지난번에 누가
확통한다고 했었더라, 입안에서? 수능 선택. 여기만요? 한 명 있었는데? 장민이랑 저. 아, 장민이하고 인재도? 확통 선택이야? 그러면은 미적 안 하는? 저희는 2학년 때 미적을 안 하는 게 내신에서 미적을 안 하느냐? 미적을 3학년 때 미적 선택만 그거. 수능 선택. 선택 방법. 저 처음 미적이요. 아, 그럼 아까 그 장민이만, 아니요. 그 수능 확통 선택은 아마 예성이었던 걸로. 아, 예성이? 아니, 이건 이제 고3 수업 뭘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 방금 이번에 2학년 선택과. 2학년 선택은 미적을 할 수가 없지. 미적을 할 수가 없고. 예성이 확통. 네, 예성이 확통. 예성이? 예성이 확통. 예성이가 확통이구나. 요거는 보니까 확통반 하나, 미적반 하나로 깔아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할 수는 없잖아. 예성이 이과대. 고3 때 미적해? 예성이 미적을.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야. 고3 때 미적을 해야 돼. 내신을 해야 되면 한 반. 저는 미적까지. 미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쨌든 수능도 확통 선택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제 확통반으로 그냥 빼가지고 따로 가야지. 같이 갈 수가 없어. 미적? 생각보다 덩어리가 커. 지호쌤이 말하시기를 미적이 한 수표에 한 3배쯤 된다는 게 진짜예요? 근데 3배까지는 아니고 한 2배 정도? 그래서 방학 때 정규 수업 때 그냥 열심히 달려도 못 끝낼 수도 있어. 저 지금 좀 고민 중이야. 지호쌤이 저는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미적을 들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시험 기간에도 한 주에 한 번씩 미적 교육을 올려고 생각 중이에요. 방학 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뭐. 선생님 미적 영상 같은 거 혹시 없으시죠? 있기야 하지. 근데 이제 교재가 달라서. 그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은 개념센이라는 교재로 수업을 했었던 게 있어. 없지는 않아. 나도 계속 수업을 했던 거라. 없지는 않고 나는 이제 내 프린트로 수업을 한 것들도 있고 그래. 그래서 수업한 건 있는데 보고 싶으면은 그걸 보여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호쌤처럼 그거를 이렇게 딱 깔끔하게 그 수업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안 한 상태라 그냥 낡어. 내가 수업한 거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거 그거기 때문에 알아서 넘겨가지고 헛소리 하네 넘겨. 이거 나한테 없는 숙제를 풀고 있네 넘겨.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라도 본다고 하면 상관없음. 그건 보여줄 수는 있고. 아무튼 방학 되면은 수업은 미적분 빡세게 가고 고3은 나는 일단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까지 최저를 봐야 되니까 방학 때 보통 수학 1, 2 복습을 하는 편이거든. 특강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당신들의 능력치를 대충은 눈에 보이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 수업을 개설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야. 능력치는 대부분 한 4등급 정도로 내신이 수능이. 근데 대공고 내신은 또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수업이 수능에서 1, 2등급이냐 아니면 3등급 정도냐 3, 4등급이냐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2등급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은 조금 세게 쳐도 되긴 하는데
아닌 친구들도 좀 있을 테니 그냥 천천히 할까 그냥 고민을 하고 있어. 그거는. 어쨌든 수학 원투를 복습할 필요는 있다. 그거는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내가 준비를 할 거니까. 아무튼 여기 75페이지에 이제 속도 가속도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거 적분인데 왜 속도 가속도? 아, 이걸 속도랑 가속도랑 싹 묶어버렸구나. 앞에서 가속도 안 했지. 속도 가속도 그러네. 많이들 이렇게 바꾸기는 해, 순서를. 그래서 이 속도 가속도 위치. 사실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위치, 속도, 가속도. 그래서 얘를 보면은 뭐냐면 이제 핵심은 이거야. 위치에 대한 식이 있어.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속도에 대한 식이 돼. 속도에 대한 식을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에 대한 식이 돼. 그래서 얘를 가속도에 대한 식을 적분하면 속도에 대한 식이 되고 속도에 대한 식을 적분하면 위치에 대한 식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왜 어려워지느냐? 여기에 추가되는 개념이 적분 쪽에서 미분은 간단해 사실은. 미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동 방향이 바뀐다. 아니 생각해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엔 뭐가 필요할까?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일단?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가. 그러다가 되돌아가고 음의 방향으로 가.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멈추는 거야. 찰나의 순간이지만 멈췄다가 가야 돼. 속도가 0이 돼야 돼. 이동 방향이 바뀐다. 언제 바뀌느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이동 방향이 바뀌어. 일단 요 개념이 첫 번째. 이게 미분에서는 거의 요 정도만 쓰인다라고 봐야 돼. 미분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미분 활용을 할 때 속도가 속도를 뺀 거야. 할 게 없어서. 진짜로 할 게 없어서. 위치나 속도를 나타낼 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건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적분을 할 때는 무조건 뭐가 생긴다? 적분상수가 생긴다. 그럼 그 적분상수를 고정해 줘야 하나의 완벽한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얘가 어떤 순간에 속도가 얼마다 혹은 처음 속도가 얼마다 뭔가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식을 고정하기 위해서 보통 초기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된다. 얘는 처음에 양의 방향으로 2의 속도로 움직였다. 얘는 처음에 위치가 원점이었다. 1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 그럼 만약에 그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알파에서 베타까지 속도에 대한 식을 적분하게 되면은 결론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위치의 변화량이다. 알파라는 시간부터 베타라는 시간까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그래. 그러면은 그 이동이 끝났을 때 처음 자리와 마지막 자리 사이의 차이, 이것만 알려줄 수 있어. 근데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요거야. 절대값을 붙여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를 다 계산해서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게 된다. 이동거리.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오른쪽으로 3걸음을 가고 왼쪽으로 2걸음을 갔으면 위치의 변화량은 1, 이동거리는 5. 이해되지? 근데 내가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다는 보장이 없잖아. 처음 위치가 1이었으면 이동한 결과는 2로 와야 돼. 그래서 이 결과를 바로 위치라고 할 수가 없고 위치가 변한 양이다 라고만 할 수 있어. 미적분 얘기를 했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건 요 녀석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속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였어? 이거 물리량이야. 그치? 속도하고 속력하고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때 물리를 했는데 괜찮아요. 자, 그럼 그 생각은 그 위치 죄송합니다. 설명해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자, 그럼 또 하나. 기아 배웠니? 아, 3학년 때 배워? 승식이도? 아, 대광고가 다 아니야? 3학년 때 기아. 아, 무조건? 네, 2학년 때 무조건 3학년 때 무조건 여기도 그런 학교가 있네. 아니야, 근데 기아는 그래도 할만해. 고3 때 기아하면은 그래도 조금 인정해 줄만해. 방학 때 특강을 들으려나? 이거는 알아서. 특강을 열게는 해야 돼, 어차피. 2학년들 때문에. 근데 미리 얘기할게. 기아는 정말로 교과서만 잘 봐도 돼. 기아는 뭐 선생님이나 나중에 지호쌤은 그냥 뭐 시험 될 때 와가지고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가도 돼. 시간이 되면은 뭐 그런 영상만 보고 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방학 때 어차피 내가 여긴 2시간이 한 타임으로 잡히는 것 같아서 10타임 내지 12타임 정도로 해서 기아 특강을 하긴 할 거거든? 근데 2학년들 대상으로도 나 그냥 1년짜리 쫙 해버릴 거야. 그냥 그렇게 한번 쭉 해서 정리를 해놓고 시험 전에 조금만 보면은 에이 나와. 괜찮아. 기아는 그래도 되는 과목이거든? 근데 아무튼 기아에서의 개념에서도 이런 개념이 좀 하나 있어서 2학년 때 배우나 하고 이제 물어봤던 건데 안 배웠으면 이렇게 얘기할게. 속도는 벡터야. 속력은 스칼라야.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벡터량, 스칼라량 해가지고 저희는 안 배웠어요. 힘 안 했어? 힘. 근데 거기서 벡터는 안 해봤어요. 벡터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구나. 자, 차이가 뭐냐면은 속도는 크기만 있으면 안 돼. 힘이라고 하는 건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중력, 아래로 당겨. 그치? 그 다음에 마찰력,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움직여.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 속도는 방향이 있어야 돼. 속력이라는 말에는 방향이 없어. 크기만 있어.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그래서 요 녀석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이 원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 거야. 한 바퀴를 딱 돈 순간 이 점의 속도는 얼마일까? 0이야. 왜? 이동한 위치 변화가 0이야. 제자리에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 점의 속력은 원의 둘레를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돌았느냐로 나눠주면 돼. 이해됐어? 속도는 방향에 들어가고 속력은 방향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절대값이야.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다. 이 얘기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 전체가 저걸로 끝나. 저 내용으로. 그래서 시간은 좀 애매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요거 가지고 문제 좀 몇 개 풀어보는 걸로 할게. 잠깐만 쉬자. 연수하고 친구는
내가 기하하고 확통하고 미적하고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제일 어려운 건 기하야. 학문으로서는 기하가 제일 어려워. 공간이야. 도형, 벡터는 사실 힘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편하거든. 그래서 물리에서도 힘 부분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면 힘이나 뭐 전자기장 이런 힘이랑 관련된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벡터가 편해. 게다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벡터는 평면밖에 안 나와. 지금 평면 벡터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공간이 나와. 근데 여기서 많이 막혀. 그 앞까지는 그래도 룰루랄라 좀 공식만 외우면 되지 이러고 하다가 공간 딱 들어가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3차원에 있는 모양을 평면에다가 우겨 넣어야 돼. 근데 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공간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얘가 미안해 원 그린 거야. 얘가 9인지 원인지 구분이 되나? 그 공간에서요? 공간에 이런 모양이 있는데 딱 봤을 때 저거는 9야. 저거는 원이야. 구분이 돼? 안 돼. 이거를 구분하려면은 설명을 읽어야 돼. 야, 이거는 공간에 있는 원이야 라고 돼 있든 9야 라고 돼 있든 설명이 있어. 설명대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9면은 보통 이런 표시라도 좀 해줘. 그래 놓고 이 원의 중심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중심의 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이거를 좌표 평면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왜? 공간이잖아.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3개를 써야 되잖아. 근데 평면에 쓸 수 있는 좌표는 2개밖에 없거든. 요건 축이 2개로 끝나는 애거든 사실. 2D에다가 3D를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투영, 투사라는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요 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사실. 제대로 표현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직육면체를 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3점을 찍었을 때 얘를 연결한 삼각형을 생각하자. 지금 얘가 요 선을 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지날 거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상상이 돼야 돼. 여기서 힘들어. 여기서. 다행히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는 그냥 할만해. 수능 문제가 문제야. 조금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하는 이게 직업 선택으로 들어가면서 ABC로 나오는 절대평가거든. 굳이 내 새끼들한테 C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줘. 그러면은 보통 학교에서 한 30-40% 정도는 A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띵까띵까 놀지 않으면 C는 절대 안 나오는 거고 교과서라도 한번 보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들 한번 풀어보면 A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 기하야.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괜찮은데 수능으로 가면 조금 어려워져. 그럼 이제 확통이랑 미적이 남았는데 개인적인 추천은 나는 미적. 미적인데 어렵기는 어려워가지고. 어려운데 수학2랑 연결되는 것도 엄청 많고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과목이라 사실은 공부할 것도 많이 있고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답이 나오는 과목이야. 미적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네들은 해당이 없는데 내년 고1이 되는 애들부터 교육과정이 또 바뀌거든.
걔네들 수능에는 미적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지금 발표된 거는 뭐 대수하고 이름이 뭐였더라 또? 아무튼 확률과 통계가 시험범위야. 걔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3이 내년에 고1이잖아요. 음. 지금 중3 애들부터 이제 5등급제로 바뀌고 그리고 중2부터 이제 또 미적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3부터 사라지는데 중3부터 사라진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수능 체계를 바꿔서 배우는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니까. 미적만 사라지는 거죠? 확통, 과탐 과목은 과학탐구는 그대로 있는데 기하랑 미적도 아예 없애겠다가 아니야. 수능에서 없애겠다야. 그래서 수능에서는 무조건 확통. 근데 개인적으로 난 확통이 싫어. 이유가 뭐냐면 난 방법을 다 알거든? 경우에서 특히. 오히려 확통했다 그랬잖아 지금. 난 개인적으로 지금 시험 보는 부분은 해볼 만해. 오히려 어렵지 않아. 공식 그냥 딱딱 집어넣으면 끝이야. 애들은 할 만해. 경우의 수가 제일 더러워. 난 방법 다 알아.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누다 보면은 인간이 하나씩 빼먹거든. 그거 빼먹어서 틀려. 그럼 짜증나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수능을 보면은 보통 미적이랑 확통이랑 등급 차이가 생각보다 심해. 요번에 혹시 수능 등급컷 봤니? 아직 모르지. 내가 한 84 정도 예상했는데 85 정도 나올 것 같아. 1등급 컷이. 미적 기준으로. 확통에서 1등급 컷이 얼마냐면 9이야. 컷이 좀 높지? 두 문제 차이야 그냥 4점짜리. 그리고 확통에서 85가 나오면 2등급이야. 그게 2컷이야 지금. 근데 어차피 네가 공부를 얼만큼 하든 간에 그 선택 과목에서의 점수 차이가 미친 듯이 크지는 않을 거거든. 미적을 선택했다고 해서 8문제 중에서 막 5개 틀리고 확통 선택하면 8개 중에서 다 맞고 그 정도 차이가 나면 확통하는 게 맞지. 근데 네가 미적을 선택해도 한 3개 틀릴 거고 확통 선택해서 한 4개를 틀린다라고 생각해봐. 하나 차이 나잖아. 공통은 말 그대로 공통이잖아. 똑같이 나오겠네 내 점수가. 그럼 문제 하나 차이면 등급이 올라간다니까 미적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굳이 미적을 피하지? 근데 뭐 한편으로 이해는 돼. 외울 거 더럽게 많거든. 어렵거든. 그래서 이해는 돼. 근데 이해 안 돼. 이게 더 나은데? 그래서 나는 1학년들한테는 특히 이 얘기를 꼭 해줘.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내년 1학년부터는 고정이라. 근데 애들 미적 사라지면 이제 수능에서 개꿀 받는 거 아닌가요? 이제 수학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겠지. 많이 떨어질 거야.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는 있어. 마치 제1외국어 하는 것처럼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할 수 있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대학 수업에서도 문제가 생겨. 애들이 미적을 몰라? 공대인데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좀 문제가 생겨서 뭐 그거는 근데 나중 얘기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나는 이제 얘네들이 제 동생 잘 되는 걸 대학하고 못 보는데 제 동생이 중3이거든요. 대학생인데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대학은 저보다 아주 조금 못 갔으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 이하로 갔으면. 저랑 똑같은 상황인데 저 위로 가면 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혹시라도 동생 수능을 역전을 해버리는 줄 알고 가슴이 아프지. 잘 되면 좋기는 한데 그치. 가슴이 조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수능 체제 자체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고 당신들 수능까지는 어쨌든 선택이고 난 개인적으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아마 점수 올리기는 등급 올리기는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수학이 싫어 미친 듯이 수학을 못 하겠어 이게 아니면은 미적 선택하는 게 등급은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야 나는. 그래야 특히 이과로 가는 애들이 미적을 안 하고 가면은 대학 수학을 못 따라가. 너무 많이 봤어. 난 문과 쪽 애들한테도 미적하라고 얘기를 해. 왜? 그게 등급도 올라가고 대학에서도 편해. 자, 아무튼 어려운 걸로 치자면은 확통, 미적, 기하 순서인데 이제 수능에서는 기하는 조금 유명무실하고 약간 좀 잘하는 애들의 잔치 같은 느낌이라 선택하는 애들도 되게 적고 이제 확통보다는 미적이 등급은 좀 잘 나올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뭐 그치 그럼 뭐 궁금한 거 있어 또?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대입 컨설팅 같은 느낌이 돼버려서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거 녹화 꺼줄까? 네? 이거 꺼주세요. 녹음을 잠깐 끄고 같은 게
그러면은 12월은 말도 안 되고 1월 정도부터는 뭐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개강할 수는 있다. 근데 나도 어쨌든 이게 수업료랑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쪽은 내가 다른 과목은 그냥 해도 논술은 그냥 할 수가 없어. 나도 그 수업 계획 짜고 문제도 좀 빡세고 해서 요거는 수업료랑 수업 시간이랑 이런 건 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할 수는 있다. 일단 원장님은 나보고 빨리 깔래, 논술.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1, 2월 달에 일단 뭐 원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건 할 수 있다. 승식이는 뭐 궁금한 거 없어? 아직은? 육논술은 난 반대야. 3논술하고 3내신 이렇게 보통 난 2개. 보통은 2개 정도. 근데 정말로 내신이 애매한 애들이 있어. 내가 아직 모르니까. 참고로 지금 녹화 켰어, 소리는.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당신들의 내신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내신도 중요하기는 해. 근데 내신은 솔직히 말해서 4등급까지만 가면은 괜찮아. 내신은. 논술을 쓰는데 내신은 3, 4등급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써도 돼. 그걸로 떨어뜨리지 않아. 대부분 논술은 논술 비중이 훨씬 더 높고, 그 내신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신 1등급이 80점이야. 내신 2등급이 79점이야. 3등급이면은 77점이야. 4등, 그러니까 그거 이제 비율로 환산해가지고 정리를 하긴 해. 4등급이 아까 급간으로 나눠서 점수를 줄 거야, 아마. 그래서 4등급이면은 뭐 75점이다. 5등급이면은 60점이야. 그럼 뭔 얘기야? 5등급부터는 오지 마, 이런 거야. 이게 2002년도에 고대가 그 짓 했다가 아주 피를 봤어. 확 떨어뜨린 게 5등급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통 6등급이나 7등급 정도부터는 점수가 확 커져. 그 차이가. 근데 이게 10%, 20% 들어가. 전체에서. 그럼 논술 문제에서 내가 하나만 더 써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점수야. 하나만 더 써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신 점수가 한 3등급, 4등급 정도가 되면 논술 해볼 만해. 단, 아까 이제 녹음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학교마다 보는 과목이 달라. 어디는 수원수투만 봐. 어디는 수원수투 기하를 봐. 수원수투 미적을 봐. 미적만 봐. 이게 학교마다 다 달라. 싹 달라, 그게. 좀 비슷한 결의 학교들도 있는데 또 완전히 다른 데도 있어. 그래서 논술은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무조건 된다라고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면은 내가 내신이 3, 4등급 된 애들인데, 내가 3, 4등급인데 수학은 그래도 좀 해. 논술을 쓰는데 만약에 수학 모의고사가 2등급이 안 되면 난 좀 고민해 보라고 얘기를 해. 수학이 3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고민해 봐야 돼.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1등급 아니어도 돼. 2등급 정도만 돼도 논술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근데 3은 조금 어려워하더라, 확실히. 그래서 내가 보는 논술을 쓰고 안 쓰고의 기준은 모의고사에서 2등급, 3등급 사이 정도는 돼야 그래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내신은 4등급 후반이면은 조금 나도 고민을 해보겠는데, 왜냐면 이게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4등급 초반, 3등급 후반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요번에 논술 준비하는 친구 중에 2명이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지금 파이널을 포기했거든? 포기했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두 놈 다 논술 쓰면은 돼. 아, 쓰는 거 보니까 돼. 되는데 하나는 수학만 잘했어. 나머지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최저를 못 맞췄어. 또 하나는 수학도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근데 얘 평소에 쓰는 거 보면은 얘는 오케이 너는 논술로 분명히 된다. 최저만 맞춰라. 최저를 못 맞췄는데. 최저가 2개합 5, 3개합 6, 7 이렇게 나와. 성균관대 3개합 6, 한양대 3개합 7, 이화여대 2개합 5 이런 식.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논술 안만 잘 써도 소용이 없어. 그냥 꽈락이야. 최저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최저 없는 대학, 뭐 연세대 아니면 한양대. 여기는 피 터지지. 피 터지지. 최저 없어. 내신 안 봐. 논술만 봐. 논술만 봐. 근데 그래 놓고 올해 이제 그 짓을 했으니까 연대는 지금 난리가 났지. 그거 쓴 애들도 겁나 많은데 그거 이제 후속 조치 어떻게 할지 지금 나도 지켜보고 있어. 어쨌든 논술은 쓰려면은 6논술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겹치는 경우가 생겨. 뭐 이렇게 시험 날짜가 겹치면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한양대하고 이화여대하고 같은 날 시험 봐. 물론 여대를 갈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겹치는 날들이 있단 말이야. 같은 날 시험 보는 대학들이. 뭐 또 뭐가 있었을까? 성대하고 경희대하고 같은 날 시험 받고 올해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조사를 해놔야 돼. 물론 그 조사는 내가 하기는 하지만 저 이 대학이랑 이 대학이랑 이 대학 가고 싶은데요. 같은 날인데 어떻게 할 거야? 골라야 돼. 그래서 6논술을 만들기도 어려워. 6논술 만들기도 어렵고 6논술을 쓰려면은 필수적으로 수능 전에 2개 정도 써야 돼. 필수적으로. 체력적으로도 문제고 근데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기회를 늘리는 확률을 높이는 거다. 내가 산수에서 좀 약해. 수능을 보면서도 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던 애가 시험을 여러 번 보는 셈이잖아.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논술은 그런 의미에서 쓴다라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논술은 개인적으로는 6개는 힘들고 보통 2개 정도 추천을 하고 많이 불안하면 4개 정도까지는 뭐 그건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논술이 아닌 전형으로 그나마 제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 편안? 그래도 좀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거는 면접이기는 한데 면접은 말빨로만 되는 게 아니라 재시문 면접 말고 그 생기부 면접 말고 재시문 면접 이쪽은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 기회 되면 나중에 또 얘기하자. 딴소리 너무 많이 했다. 미안해. 아니 미안한 아닌가? 좋은가? 어쨌든 여기 좀 보면 요 녀석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위치 x가 사실 xt가 조금 더 정확하다. 왜? t에 대한 함수니까.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다 필요 없어. 미분하면 돼. 얘를 미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 이게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a로 보통 쓰는데 a가 이미 있네?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쓰고 말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서 a는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b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구나. 끝났어. 이거 다야. 뭐 할 거 없어, 이건.
그래서 여기는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고, 그나마 조금, 이만큼 들어온 거 하나. 6번. 그냥 말이 길어서. 말이 길어서. 아니, 말이 많어, 그냥. 자, PQ의 위치를 FG라고 줬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FG라고 쓰지 말고, P의 위치, Q의 위치, 요렇게 보이게 써주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꿀팁인가요? 응? 꿀팁인가요?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보통 쓰는 방법. 이거를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서. 자, PQ의 중점의 위치를 HT라고 하자. 중점, 더해서 반 나눈다. 더해서 반 나누고, 더해서 반 나누고, 더해서 반 나누면 이렇게 나와. 이 녀석에 뭐 할 거 없잖아. 끝. 그 다음에 얘네들이 출발 후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 자,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건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t세제곱 날려버리고 2t제곱은 8t가 될 건데 어차피 t가 0은 아니니까 나눠 그냥. 출발 후니까 우리 이거 써먹어도 돼. 왜? 이 속도 문제만큼은 절대 0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음수도 신경 안 써도 돼. 왜냐? 시간의 흐름이잖아. 움직이기 전에는 의미가 없어. 움직이기 전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속도 문제는 항상 t가 0 이상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갈 거야. 3번.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해라. 속도를 구하려면은 얘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4를 대입하자.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가 4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말이 더러운 거지. 그냥 하면 돼, 이건. 10번.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고 이때 가속도가 2가 된다. 얘 속도를 구하면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가 되고 가속도를 구하면 6t 플러스 2a가 되는데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속도가 0이 된다. 따라서 2를 대입하면 0이고 이때 가속도는 2가 된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12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이고 2를 대입하면 12 더하기 2a가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면 b는 8. 그러면은 t가 c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c는 뭔데?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잠깐만.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데가 몇 번일까? 아니지.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은 0이잖아.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미 나왔어. 그럼 얘는 t-2가 하나의 인수겠지? 그래서 그냥 3t-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2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3분의 4에서도 바꾸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3분의 4야. 그래서 여기 C는 2가 아니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가속도는 3분의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3분의 4. 8 빼기 10.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두 군데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쓰는 걸 좀 익숙하게 따라왔으면 좋겠다 싶은 표현법이 있는데 이 프린트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일단 요거는 말로 하고 프린트에 16번에 나와 있는 표현 방법을 좀 익숙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걸 내가 그냥 생각하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16번에 보면은 PQ의 위치를 XPT, XQ, 여기도 T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 보니까 XQT 이렇게 써주면은 아, 이게 P에 대한 얘기구나, Q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14번에 있는 문제를 처리해 보면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P의 위치는 위치를 보통 X로 쓰니까 P의 위치는 T세제곱 빼기 9T제곱 더하기 15T가 되고 Q의 위치는 2T제곱 마이너스 8T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 이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속도의 부호가 반대다. 속도의 부호가 반대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각각의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야.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가 되는데 3으로 묶어서 생각해 보면 t-1, t-5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q의 속도를 구해보면 4t-8, 즉 4배의 t-2라고 나올 거야. 운동 방향이 반대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그치,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얘랑 얘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라고 써주면 돼. 그러면 얘는 그대로 곱해서 12에 t-1, t-2, t-5가 될 거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은 뭐냐? 얘는 3차 함수가 되는데 만나는 점이 1, 2, 5에서 만날 거다. 그러면은 방향이 반대가 되는 즉 속도의 곱이 음수가 될 때가 언제냐면 0과 1 사이와 2와 5 사이가 될 거다라는 거지. 자, 이 동안 B가 움직인 거리의 합을 A, Q가 움직인 거리의 합을 B라고 하자. 자, 움직인 거리라고 얘기했어.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은 0부터 1까지 VT의 절대값 DT 더하기 2부터 5까지 VT의 절대값 DT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VQ의
절대값 2부터 5까지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는 솔직히 힘들어. 역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0이고 1이고 5가 되거든.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0부터 1까지 하고 2부터 5까지가 돼. 넓이야, 넓이. 그 다음에 이쪽은 4배의 t-2다. 요렇게 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0부터 1까지 얘 넓이랑 2부터 5까지 얘 넓이랑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잖아.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쪽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5, 12 여기는 삼각형 사다리꼴 금방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에서 여기 아이고 이게 원래 라운드가 돼야 되는데 대충 그냥 보면 1 곱하기 여기에 좌표가 15잖아. 15 1 곱하기 15 곱하기 2분의 1에서 빼기 6분의 3 1의 세제곱 그게 요 노란색 처음 거 더하기 얘는 요렇게 잘라서 여기는 2를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9고 여기는 뭐 사실 몰라도 돼. 사실은 이건 몰라도 돼. 3일 뭐 이렇게 있는 건 몰라도 되는 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3 높이는 9 더하기 이쪽도 6분의 3 차이 3의 세제곱.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정말 편해진다. 그 다음에 얘는 사다리꼴 2분의 1 4 더하기 8 높이 삼각형 2분의 1 3 높이 12 요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해진다. 직접 적분을 하는 것보다. 물론 이것만 해도 더럽기는 하지. 2분의 1 빼면은 7 더하기 2분의 27 2분의 27 6 18 그래서 27 34 40 58 이렇게 괜찮니? A 빼기 B였어. 에이, 진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해주게 한 것 같은데. VCR. 그러면 여기서 24를 2번 빼야 되니까 48 빼면 10이겠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16번에 있는 표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처럼 뭐 15번도 마찬가지고 PQ에 대한 얘기를 끌고 가는 게 알아보기에 편해. 알아보기에. 그래서 요거는 써먹을 수 있으면 정말 편하다. 정말로. 뭐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는 거를 살짝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자,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니? 물론 지호쌤이 다 수업은 하셨을 것 같지만 이건 배운 적은 없긴 해야지. 배운 적이 없다니? 지우씨는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학원이 온 지 얼마 안 된 거야? 이제? 나오기는 했어. 그래. 뭐 그냥 대충 보자. 자, 봐봐.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의 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미분하면 그치? 넓이 넓이가 아니지.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미분의 그 발생 목적이 뭐였을까? 그 나눠가지고 하는 건 적분이고, 구분구적법. 그거 원래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 그거 살짝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미분이 왜 생겼을까? 왜? 미분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은 2명이야. 같이 연구한 건 아니고 각자 따로따로 연구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런 내용들을 막 연구하던 때라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했어. 비슷한 시기, 4년 차이나. 그 중에 한 명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뉴턴. 뉴턴 하면 생각나는 거. 만유인력. 만유인력 뭐 보고 발견했다? 사과가 떡 떨어지는데 제가 떨어지는데 점점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뉴턴이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떨어지는 물체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 속도가 얼마가 될까? 이걸 연구한 게 뉴턴의 방식이야. 만약에 폭탄이 떨어져서 뉴턴이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우주에 못 가, 지금. 물론 누군가가 또 그 개념을 발견했겠지만 지금보다는 늦어지겠지. 비슷한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 많이 한다, 수학자들. 그러니까 나는 수학자라기보다 그냥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욕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가우스라던가 가우스가 제일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어. 워낙 큰 게 많아서. 그래서 양날의 검이야. 저 인간이 아니었으면 공부하니까 줄었는데. 근데 저 인간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못 써. 그런 개념. 아무튼 뉴턴의 개념에서는 순간 속력이 얼마일까? 순간적인 속도가 어떻게 변할까? 찰나의 시간이 바뀌었을 때 얘가 얼만큼을 이동할까? 이게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 개념이 오늘 하고 있는 저 위치 속도, 가속도 얘기인 거야. 근데 왜 이걸 뒤에 배우고 있느냐?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 개념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 x분의 y잖아. 쉽게 얘기해서. 시간분의 거리잖아. 위치. 그래서 이 시간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네? 이 속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순간 속도의 개념으로 등장하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응용하는 부분에서 이 속도의 개념이 나오게 된 거야. 이제 기억나지? 그래서 요 얘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은 맞아, 이래서 미분하면 속도였어 라고 따라오면 될 거고, 뒤에 넘어가서 22번을 보면 요 문제는 사실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냥 개념만 좀 기억하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1씩 길어진다. t초 후에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원래 길이가 2였어. 그렇지. 2 플러스 t가 돼. 정삼각형이래. 얘 넓이는 어떻게 될까? 됐니? 여기까지는? 4초 후 정삼각형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변화율. 넓이가 변화하는 비율. 이게 결국 미분계수야. 4초 후 넓이의 미분계수가 얼마냐? 뭐 2 내리고 이렇게 끝나겠네?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하면 여기가 6이니까 이게 끝이야. 이게 넓이의 변화량 혹은 부피의 변화량도 나올 수 있고, 정삼각형이 아니라 뭐 사각형이라거나 오각형이라거나 원이라거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애가 하나 있으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멈추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25번 맞나? 맞다. 자, 키가 1.8m인 학생이 높이가 3m인 가로등의 바로 아래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1.4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키가 1.8이야. 여기는 3m 높이에서 빛이 가. 빛은 당연히 직선으로 가지.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는데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얘기했어. 내가 가로등 바로 밑에 있으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 없어요. 없다기보단 좀 더 정확하게는 내 발 밑에 있겠지. 위치는 발 밑에 있겠지. 자, 여기가 가로등이야. 저 위에 이제 자, 화면이 안 들어가니까 요쯤에서 하자. 자, 얘가 가로등이야. 이 위치가. 이 위에 가로등이 있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겠지. 근데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가 뭔지 아니? 그냥 빛의 입자가 사람 몸에 가려져가지고 그냥. 오, 맞아. 빛이 없는 데가 그림자가 생기는 데야. 저 빛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내 몸에 딱 막혀가지고 여기로 못 가. 그러니까 이쪽에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야. 어디까지 생기느냐? 저 빛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데에서부터는 그 앞에는 빛이 들어가. 그 앞에까지가 그림자가 생겨.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림자의 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얘를 얘기하는 거야. 요 점. 근데 이 문제는 진짜 간단한 건데 이상하게 되게 어려워해. 그림자를 물어보느냐 그림자 끝을 물어보느냐만 잘 구분하면 돼. 이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1.4다라고 나와 있어. 속도가 1.4로 가고 있는데 그림자의 앞끝,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냐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만 따지면 되느냐? 얘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다? 갑자기 기억나는 닮음이다. 닮음비가 얼마냐? 1.8 대 3이 된다. 얘를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게 되면 3 대 5가 돼. 되니? 너 너무 빨랐니? 3대 5가 된다고? 네네. 괜찮을까? 네네. 괜찮아. 자, 지금 비율을 얘기했어. 3 대 5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3 대 5면 밑에도 3 대 5가 되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의 비율은 어떻게 돼? 2 대 3이 되지.
요 부분의 속도는, 늘어나는 속도는 2.1이래. 그러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더하면 돼. 이해되니? 이 문제는 항상 두 가지로 나와. 물어보는 게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 지금 이 문제에서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2.1이야 그냥. 이해됐어?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물어보느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걸 물어보느냐. 보통 둘 중에 하나. 이제 가끔, 정말 가끔 대건보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 거꾸로 물어볼 때가 있어. 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요만큼이야. 그럼 얘가 걷는 속도는 얼마였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비율이야, 비율. 비율만 따지면 돼, 비율만.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은 속도는 곱하기 시간을 해줘야 이제 거리가 되잖아. 근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 그냥 단위 시간으로 놓고 대충 비례해서 때려버리면 되거든, 저거는. 몇 초인지 몰라? 1.4t, 3대4, 3대5, 3대5, 그럼 3대2. 여기 길이는 2.1t. 그럼 2.1t를 t라는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2.1만 딱 나와. 끝. 그게 속도.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별거 아니거든, 사실. 비율만 찾으면 되는 건데 참 많이 나온다. 참 많이 나와. 여기 32번까지가 좀 그래도 미분 딱 끝나는 데인데 하나만 더 하자. 딱 하나만. 28번. 자, 요렇게 생겨먹은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물론 이런 그릇은 실제로는 못 만들어. 뾰족해가지고 뭐 쓸 데도 없고. 종이컵 이렇게 똘똘 말면 되는 거. 우리 라면 먹을 때 이런 거 만들지 않니? 나는 그 4분 하는 경우는 너무 그릇이 작아져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이렇게 반 접고 4분의 1만 접어. 그럼 그릇이 좀 넓어져. 괜찮나, 방법은? 반 접고, 반 접은 다음에 요걸 반 나누는데, 요즘에 잘 접히게 하려고, 그냥 고정시키려고 3개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 요런 거 나오면 이제 그거 3개 딱 만나게 딱 해주면은, 이쁘게 나와, 그릇이. 그럼 좀 넓은 그릇이 돼가지고, 먹기가 편해. 자,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12라고 돼 있고 깊이가 9라고 돼 있는데 내 그림은 조금 아니지만, 자, 얘가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가 높이가 몇 초 1씩 낮아지도록 물을 빼내고 있다. 6초 후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 얼마냐. 부피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결국은. 여기 요만큼 물이 차 있으면 t초 후에 이 정도가 차 있다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몇 초 1씩 낮아진대. 깊이가 낮아진대. 그러면 t초 후에 이 길이가 t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깊이가 9-t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반지름을 생각해 보면은 얘하고 얘가 닮음이거든. 근데 닮음비가 삼각형과 삼각형으로 보면 힘들어. 여기 지금 9, 10이라는 길이가 있잖아. 9대 12, 3대 4. 그럼 얘 길이가 얼마냐? 9-t의 3분의 4라는 반지름이 나오게 돼.
그러면 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제곱 h. 똑같은 거네? 세제곱. 됐니? 그럼 얘를 미분하면 3 내려오고 문제가 하나 있다. t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앞에다가 하나 곱해줘야 돼.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니? 없지. 이게 뭐냐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요렇게 된다라는 공식이 있다. 곱의 미분법 확장한 거에서 나와.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1이다. 그거 하나 곱해준 거야. 문제에서 뭐 구하래? 변화율을 구하래. 변화율? 미분계수. 그냥 뭔가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 변화율을 만들기 위한 넓이 혹은 부피, 길이 이 개념에 대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미분계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그림 잠깐 그렸던 거 있잖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순간 변화율이다. 그게 변화율이잖아. 순간 변화율. t가 6일 때의 변화율, 순간의 변화율. 변화율이야. 미분계수야, 그냥. 그럼 됐을까? 변화율이잖아. 순간 변화야. t가 6일 때. 이 시간에, 이 시각의 변화율이 뭐냐? 6 대입하면 돼, 이제. 그러면 딱 약분돼서 마이너스 16파이. 끝. 요렇게 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2년 전에 숭실대학교 논술 문제가 이게 나왔었어. 이 형태의 문제. 이게 똑같은 거 말고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이제 조금 식이 더럽기는 했어, 그거는. 근데 기본 베이스는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더라. 오늘 숙제는 32번까지. 이게 하나가 딱 넘어가가지고 같은 유형이라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